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 K. (7월 2일) 수요일 국민 라디오 뉴스 K의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집안 치마 논란은 과장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시민자문단 자문위원인 박창근 교수는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비공개로 현장 점검한 결과를 전하며 최근 롯데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고 석촌호수 물이 내려앉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도로 침하와 관련해서 현재 도로가 주저앉은 곳 말고 이면도로 100m 구간 그리고 호수 인근에서도 도로가 일부 주저앉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2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최근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지하 6층까지 굴착한 제2롯데월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창근 교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석촌호수가 동호 서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호 이면도로에서 한 100m 구간에서 도로가 주저앉는 현상을 크진 않지만은 한 2, 3cm, 1, 2cm 정도 주저앉고 있거든요. 구덩이 같은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가로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로 사용할 경우에는 뿌리가 성장하게 되면은 가로수 옆에 있는 보도블록이 상승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오히려 주저앉는 한 5cm 정도 주저앉는 그런 인도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롯데월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되고, 그러니까 석촌호수 물이,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 흐름이, 좀 바뀌는 어떤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기관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강석균 해경청장이 출석한 가운데 사고 당시 진도 해양교통관제센터나 현장 출동 해경 등의 초동 대응과 구조 작업에 실패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조특위위원인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경과 청와대 내부 교신 분석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세월호 구조 작업에 열중하느라 선내 진입을 못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아졌다며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서 밝힌 말입니다. 그게 9시 42분 44초 청와대와 해경청이 통화한 걸 보니까 당시는 좌현이 40도 기울어진 심각한 상태고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해경은 정말 사람들이 나오기만을 바깥에서 기다렸더라고요. 예. 이 무슨 내용이냐면 청와대에서 아니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해경은 아직 구조 단계가 아니고 지금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 단계는 아니고 지켜보고 있는 단계다. 예, 9시 42분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그 안에서 정말 아이들이 어른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방송이 있고, 그래서 이 심각한 단계에서 해경이 적극적인 구조 작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통화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됐고요. 그렇다면은 애초에 해경 측이 주장했던 이미 도착해서 바다에 나와 있는 인원들을 구조했기 때문에 손실이라든가 이쪽은 돌아볼 수 없었다. 그건 사실이 아닌 거죠. 배치되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복원했다고 발표한 세월호의 항적이 조작된 자료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는 정황을 국민TV가 확인했습니다. 항적 복원에 활용된 자료는 진도 VTS, 진도관제센터의 이른바 AIS 위치 정보로 해양안전심판원은 이 사고 직후
진도 VTS에서 제출받은 이 자료에는 해수부가 복원했다는 구간의 위치 정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똑같은 진도 VTS의 자료인데 어떻게 해양안전심판원이 확보했을 때는 특정 구간의 위치 정보가 없고 해수부의 항적 복원에 사용될 때는 그 구간의 위치 정보가 살아났는지, 조작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 날인 4월 17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도입니다. 세월호 항적은 8시 48분 37초에 사라졌다가 8시 52분 13초에 다시 나타납니다. 항적은 거의 직각으로 꺾인 모습이었고, 항적이 끊긴 3분 36초 동안 세월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나흘 뒤, 해수부는 누락된 세월호 3분 36초의 항적 중 3분을 복구했다고 발표합니다. 최초 발표 때의 직선 항적이 완만한 곡선으로 복구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8시 48분 37초부터 36초 동안은 복구하지 못했고, 해수부는 세월호에 정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정전의 이유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졌지만 닷새 뒤인 4월 26일, 해수부는 나머지 36초까지 완전히 확인했고 29초 동안만 세월호의 위치 정보가 잡히지 않았다고 발표합니다. 선박 위치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선박 자동 식별 시스템 AIS 정보가 정부 통합전산센터에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원이 늦어졌다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 통합전산센터의 자료만 가지고 최초 발표를 했고, 이후 진도 VTS의 AIS 자료 등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복원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해수부 주장대로라면 진도 VTS에서는 세월호의 AIS 신호, 즉 위치 정보가 29초를 빼고는 이상 없이 수신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해수부에 앞서 해양안전심판원이 입수한 진도 VTS의 똑같은 AIS 자료에서는 29초가 아니라 5분 가까이 세월호 항적이 안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해수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이 사고 직후인 16일 밤 진도 VTS의 AIS를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이 확보한 AIS 정보에는 8시 47분 35초부터 52분 30초까지 4분 55초 동안의 기록이 없습니다. 해수부가 최초로 세월호 항적도를 발표했을 때 누락된 3분 36초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측의 서면 답변서에도 해당 시간대의 AIS 정보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진도 VTS의 세월호 AIS 자료임에도 해양안전심판원이 사고 직후 입수한 자료에는 누락 구간이 있고, 해수부가 뒤늦게 입수한 자료에는 누락 구간이 없는 이해 불가 상황이 생겼습니다. 뉴스K가 해양안전심판원에 재확인을 요청하자 국회에 자료 제출까지 마친 심판원 측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화하신 것이 어디 언론 매체입니까? 아니면? 네네, 국민TV 방송입니다. 국민TV 방송이요? 네네. 저 인터뷰 곤란합니다. 스팀만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가족대책위 측 법률대리인으로 진도 VTS 자료 확보 과정에 참여한 박주민 변호사는 지난 12일 진도 VTS의 세월호 AIS 정보를 확인했을 때도 위치 정보 누락이 없었다면서 현재의 자료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저희가 봤던 거는 이어져 있어요. 만약에 진짜 그 해양심판원 얘기가 맞다면 네네. 처음부터 그 진도도 제대로 된 꽉 찬 정보를 못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진도조차도 뭔가 사후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었다라는 것이 되는 건데,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데, 그죠? 잘못된 관제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 넣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사고 당일 세월호 인근에 있었던 둘라 에이스호에서 세월호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AIS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도 VTS에 보고한 것을 미뤄볼 때 세월호의 AIS는 실제로 끊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일 수밖에 없는 세월호의 항적 기록이
기관에 따라 시점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고 직후까지 없던 특정 시간대 세월호 위치 정보가 어느 순간 멀쩡히 살아나 세월호의 공식 항적을 보여주는 근거로 쓰이는 꼴입니다. 해수부가 소속 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의 자료를 초기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실무자가 진도 VTS에서 AIS 등 세월호의 항적 정보를 입수한 시점이 4월 16일 오후부터 17일 오전 8시 20분까지였습니다. 세월호 항적이 최초 발표된 17일, 해수부는 이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알았어야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26일에서야 진도 VTS 자료를 입수해 항적을 복원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30 재보선 전략 공천과 관련해 가능한 한 훌륭한 분, 당선 가능성 높은 분들을 모셔서 당력을 초집중해 730 선거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완구 대표가 이처럼 전략 공천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친이계 영입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서울 동작을 출마를 고사한 데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르완다 수도 키갈리시의 시정 자문역으로 이달 말 출국할 것으로 알려져 출마 가능성이 낮은 데다 나경원 전 의원 역시 전당대회 출마로 기수를 돌리는 양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5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 후보자는 2002년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7억 4,500만 원에 매수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2억 1천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최양희 후보자 부부 계좌에 수상한 거액의 입금 흔적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YTN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과학자로 평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될 거라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이분 관련된 이제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뒤져보니까 2012년도에 이분의 현금 자산이 갑자기 한 17억 정도가 늡니다. 16억이 아니라 17억입니까? 네, 16억에서 17억 사이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게 수입이 어디서 생긴 거냐? 이걸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은, 그동안 들어왔던 적금이 만기가 돼서 도래해서, 그걸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제 한꺼번에 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그걸 한꺼번에 이제 은행에 예치하다 보니 그렇게 늘었다 그러는데, 글쎄 우리 상식으로 볼 때 부부가 아무리 다 저 교수지만 17억이라고 하는 현금이 갑자기 늘은 것이 과연 적금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면 두 분의 수입이 한꺼번에 17억이 될 정도의 수입이 되는가, 교수님 두 분이. 이런 것들이 좀 아직 해명이 안 돼서 이걸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적금을 탔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네. 입증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적금을, 본인이 입증하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자료를 아직 안 주시는데. 예. 근데 적금으로만 17억을 탄다는 게 조금, 그러면, 잘 알겠지만 교수님 월급이 17억 원 적금. 이게요. 이상해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입증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직 자료는 안 주셔갖고.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점차 장맛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오다가 내일 장맛비로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8도입니다. 국민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문희정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